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12% 급등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종가는 43만 9,500원이고 여기 11월 달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 11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던 악재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해소를 시키고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거래대금도 8천억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오늘 터진 이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을 때는 뭐 1조 5천억씩, 그리고 뭐 1조 이상의 거래도 심심찮게 보이죠. 이렇게 주도주군으로 수급이 몰린다는 점, 항상 이건 어떤 시장이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유, 그 전에 일단 미증시 움직임 한번 볼게요.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내용 보면 여기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15% 정도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한국 시장처럼 단순히 뭐 성장의 부재다 이런 것보다요, 그냥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죠,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증시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근데 주가 내렸다. 근데 올 수도 있다. 근데 주가 내렸다. 무슨 얘기냐? 선반영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 선반영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시장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장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알테오젠도 강세를 보이기 위한 내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과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로열티 계약까지 이루어냈죠.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거의 뭐 6만 원, 7만 원, 뭐 대략 한 7만 원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45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아직까지 적자죠. 무슨 얘기냐?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고,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이 적용된 결과 지금 시가총액 20조를 훌쩍 넘긴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한국에서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서 보면, 하이닉스가 23년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AI 그리고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HBM 단독으로 동작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갔을 때 AI 반도체가 완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해요? 미국에서 합니다. 물론 중간에 생산은 대만에서 합니다. 근데 요런 이 분업화 과정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모두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물론 지금 중국이 덤비고는 있지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었던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그건 엄청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과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어마어마하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있죠. 관련돼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머크도 마찬가지고,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각 업종별, 섹터별 모든 내용에서 미국이 통제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중간에 딱 끊어서 미국에서 생산해, 아니면 관세 때릴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가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을 자극했고, 그래서 여기 나스닥의 하락세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하락세가 아직 경기 침체가 오기도 전에 주가 하락이 15%까지 나왔다는 점.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물론 내용은 달랐어요. 비슷한 움직임, 즉 주가 등락으로 인해서 비슷한 움직임이 작년 7월과 8월 달에 나왔는데 다시 회복을 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다시피 한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주식 시장의 이 주가 지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 판단하는 근거였다면 지금은 실물 경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그쵸? 지금 시간이 7시 39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의 가격대는 19,650, 마이너스 0.3%. 하락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떨어졌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미증시가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에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4월 초반까지는 지속될 거다. 4월 초반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그 가닥이 잡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미증시는 먼저 하락 구간을 만들면서 조정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나 보자고요. 주식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미증시는 망가지지 않는다. 만약에 미증시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럼 한국 시장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테오젠도 살아남을 수 없다. 물론 24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업종 차트를 보면 이렇단 말이죠. 여기 그쵸? 하락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락 추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24년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알테오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반드시 주식시장은 프리미엄이 필요하니까, 그로 인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자, 알테오젠 최대 2조 원 규모 계약 체결의 8%대 강세, 종가는 12%, 그리고 시간외에서 3%대 강세까지 보였으니까 시간외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5% 정도 강세 마감이 된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동안 할로자임과의 무언가 그 특허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머크가 중간에서 막고 있었죠. 아니, 그 선제적인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한 문제는 뭐였냐면, 할로자임에서 엠다제입니다. 이것도 SC 제형이에요. 오히려 알테오젠의 ALT-B4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 쪽은 어디로 들어오죠? 알테오젠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할로자임의 엠다제는 특허 자체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로자임에 A라는 성분이 들어갔어요. 그럼 A가 들어간 성분은 다 내 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머크에서 치고 들어간 것도 A가 들어가는 걸 다 네 거라고 하는 그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해줘.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기술의 성장이 안 되니까. 지금 요걸 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온 거냐 보세요. 알테오젠은 개발 경과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ALT-B4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 2조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 L5죠. 그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영국의 빅파마인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부문 자회사인 메디뮴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입니다.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자, 우리가 머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머크에서의 계약한 조건이 어느 정도 됐었느냐? 머크의 계약한 조건은 4.7조 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50%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바가, 머크하고의 계약권은 키트루다 단독이었어요. 근데 오늘 계약이 나온,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이 나온 이 부분은 다품목입니다. 항암제에서 상용화되었을 때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뭡니까? 11월 달에 이때 ADC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때도 실제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에 체결을 시킨 거죠. ADC SC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머크가 할로자임을 치고 들어가면서 무언가 분쟁이 생길 수 있었다는 내용들을 지금 모두 다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특허 관련된 문제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을 했다. 우리가 100%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뭐 분쟁화되거나, 그렇죠, 분란의 소지가 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알테오젠이 여기 11월 달에 빠졌었던 부분은요. 24년도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격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11월 달에 뭐가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이때 관세 관련된 앞으로의 문제들을 먼저 반영하는 결과에서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조정 구간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격 조정의 과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쪽 구간 다 보내고 나서 1월 말 그리고 2월 초까지 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 지금 오늘 상승한 부분까지 3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그동안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적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1조. 여기서 12%, 13% 정도 더하면 오늘 오른 것에 대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됩니다. 대략 23에서 24조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적을 보면 어때요? 적자예요. 그리고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이거 하나잖아요. 머크와의 계약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연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시가총액은 30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왜? 1조 곱하기 평균 PER 30배 적용시켰을 때 30조가 되니까 그러면 한 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추가 계약건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건 돈에 대한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근데 돈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법령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 이게 아니라 주가의 상승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그 전부터 사전 작업이 있어 왔다. 2월 달에도 시장 안 좋았죠. 그리고 24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까지도 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소통방에서 공유한 내용 그대로 했을 때 1월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0%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다른 종목군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모든 신고가 종목군들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미증시가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미증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미국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혼란스럽긴 한다.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주도주는 탄탄하게 진행이 될 거고, 탄탄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렇게 그 논란이 있고 좀 무서움이 좀 따라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한국시장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섹터 반등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반도체 봐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꾸준하게 드려왔어요. 자, 보세요. 쭉 보시면 주도 섹터 바이오 원전, 조선, 방산,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반도체 예정이다. 일단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보더라도 뭐 쭉 보면 그래요.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입니다. 인터뷰에서 최근 미증시 하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왜? 지금 중요한 건 증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를 그 기반이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 기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은 조정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 장기적으로 적절한 세제 정책,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가 뒷받침된다면 시장은 다시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지출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금융위기를 선제 조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그 빚이 좀 많죠, 미국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의 국방비 나가는 것보다 이자 비용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죠,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봉합하고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주도주를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상대적 강세를 보이지만 본질은 미국에 있다는 점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 모든 성장은 미국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국은 상대적 매력도가 지금으로서는 높아요.
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24년도에. 근데 이것도 몇몇 종목의 하나인 겁니다. 전체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그 몇몇 종목 중에 하나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그런 기업이고,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점이 나오면 하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주도주에 대한 모든 타점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알테오젠 오늘 12% 상승세, 그런 결과 3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첫 번째 1월달에 공략 시작한 건 이때입니다. 그쵸? 알테오젠 시간의 매수 날짜는 2월 3일이에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정확히 따라 했을 때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따라 했을 때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알테오젠에 대한 실제 성과입니다. 여기 나오는 B가 매수고 S가 매도입니다. 자, 24년도에도 어떻습니까? 30%대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냈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다는 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 2월 초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았고, 아까 전에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이 모든 내용들을 신고가 구간에서만 한다는 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쵸? 그런 결과 지금 3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HLB도 작년 초반에 좀 강했죠. 그런 결과 쭉 보시면 30%대, 18, 13%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한가 사태 이후에도 시세를 확인하고 공략한 결과 21%대 수익 구간,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알테오젠 오늘 12% 올라갈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론상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고요.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미증시가 어려워도 알테오젠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선반영되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지나고 2월달에는 좀 조정이 들어왔죠. 뭐 미증시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3월달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앞으로도 뭐 등락은 심하겠지만 뭐 되게 뭐 폭락하는 시장이나 이런 상황은 한동안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만큼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가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과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HLB를 같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한화오션을 가지고 대략 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한화오션을 매매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매수했고 지금 15%대 수익 구간에 있어요. 매수한 가격대 보면 2월 6일 날 12,960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14,800원 정도 되니까 15%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 나갈 건지, 알테오젠과 함께 주도주를 뭘 봐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